왜 사람들이 문제인지, 왜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지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 모든 기준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세상은 완전한 곳이고 사람들도 완전한 곳이고 근데 세상이 왜 완전하지 않아? 인간이 왜 이렇게 자꾸 자기 허점, 추잡한 점 드러내? 감춰! 추잡한 악마적인 구석이 있으면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도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한 천사 같은, 선인 같은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어야 되는데 나도 왜 안 이러고 사람들도 왜 안 이러는 거야? 왜 자꾸 그런 부분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거슬리게. 난 드라마나 볼 거야. 작가가 만든 완벽한 인물들만 가득하고 필연적인 악역만 몇 명 있는 그런 깨끗한 세상. 난 그게 좋거든. 투명하고 깨끗한 인간관계 얼마나 좋아. 현실에는 정말 인간들이 투명하지가 않아. 인간한테 관심이 안 생기네. 인류애가 사라지네. 회사 생활하면서 인류애 사라지고 가족들 인류애 사라지고 나 자신도 싫고. 자, 한마디로 다 이제 완벽한 인간의 조건을 이제 여러분들은 엄격하게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람이 싫다,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 용납할 수 없다, 환멸이 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사람이 그러면 왜 완벽하지 않은데? 아니 나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은데 얘기나 들어보자. 사람은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론의 여지를 줄게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누구나 미숙하게 태어나서 점점 성숙해지는 게 사람인지라. 예를 들면 응애 하고 애기 태어났어. 걸어 다니면서부터 선생님 말 잘 알아듣고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고 친구들한테도 어린이집 가자마자 5살짜리 아이가 양보도 하고 막 한글 공부도 혼자 해. 그리고 때도 안 써. 밤에 제깍제깍 잘 자. 애가 혼자 씩씩하게 알아서 잘 크는데 근데도 또 너무 조숙하지도 않아. 애다운 맛이 있어. 귀염도 떨고 엄마가 최고라는 둥, 나중에 결혼할 거라는 둥, 엄마 아빠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애교도 피우면서 뭐를 가르치면 척척 알아듣고 그런 애가 또 자라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김미라클이는 아주 모범이 되는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들도 빈틈없이 다 잘합니다. 자, 어머님 이 아이 잘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애가요? 우리 애를 특목고에 보내볼까? 아니면 유학을 보내볼까? 아니면 우리 애가 얼굴도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공부만 시키기에는 좀 아까워. 탤런트도 시키기 어디서 빠지지 않으니까 다 시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성공한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가 됐어. 그런 사람이 청소년기 때 연애할 때 정말 매너를 지키면서 자기를 짝사랑해주는 여자들,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사려 깊게 거절을 하면 상처 안 주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나중에 유명인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초, 중, 고 미담밖에 없어. 그때 그 친구가 제가 그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전학 가가지고 은따 당하고 있었는데 저를 자연스럽게 급식 메이트로 만들어줘서 막 이런 미담도 만들고 난 이렇게 인상이 바르고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고 모른 채로 자기가 예쁜데 예쁜 거 몰라 자기가 잘생겼는데 잘생긴 거 몰라 그래서 혜택을 하나도 보지 않고 자기가 뛰어난 것에 비해서 아주 겸손하고 구설수 하나도 없고 24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있는데 1초라도 얼굴 표정 안 굳히고 힘든 표현 안 하고 허리 이렇게 안 두드리고 왜? 그거 편집돼서 나가면 방송계 20년 대선배들이 얘기하는데 허리를 두드려? 표정이 안 좋아? 방송 태도가 완전 엉망이네. 얘 지금 스타병 걸린 거 아니야? 손절각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대단한 인물은 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했어. 근데 연애를 했는데 연애 상대가 알고 보니까 스토커였던 거야. 근데 그 스토커한테도 또 선처를 해줘야 돼. 가택 침입하고 자기 몸에 막 상처도 남겼는데 왜? 착한 사람이니까.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 완벽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가능합니까? 나 혼자 타고났다고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지키려면 타고나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안 타고났다면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불완전한 이유는요. 제가 좀 재밌는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사람이 불완전한 이유 첫 번째는 누구나 미숙하게 태어나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분명한 건 완벽하게 성숙해지는 때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리고 유치한 부분이 계속 남아있거나 조금씩 성숙해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끝장판이 되진 않는다. 뭐 남자는 애다 라던가 어른들도 커도 여전히 애 같은 면이 있다 라던가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거고 수동 조작이거든. 근데 몸이 자라면 마음도 자랄 것이다. 어떤 자리에 임명이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오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다고 다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벼랑 끝에다가 몰아 넣으면 새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사람은 벼랑 끝에 몰아 넣으면 죽어요. 그리고 새라고 해도 벼랑 끝에서 등 떠민다고 해서 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는 유도하는데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어른답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에 거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느리거나 어쩔 때는 가다가 퇴보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는 굉장히 미숙하게 태어나고 기본 상식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점점 갖춰나가는데 갖춰나간다는 게 성장형이 된다는 거지 완성형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심지어 수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학교가 부모가 세상이 어른들이 대신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 근데 심지어 본인이 자기만의 노력을 다 해도 자기개발 끝판왕이어도 완성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왜냐고요? 아까 말했던 그 연예인 얘기로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정을 다룰 줄 모르면 감정에 끌려다녀요, 사람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자주 울고 자주 우울해한다는 뜻인가? 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감정의 종류가 뭐가 있죠? 기쁨도 있고 뭐 행복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게 많아.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알려진 것들 위주로 말해보겠습니다. 슬픔, 무기력, 짜증, 또 뭐가 있을까? 누군가를 이용해 먹으려는 불순한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나 빼고 다 별로였으면 좋겠어, 나보다. 이런 경쟁심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월감, 내가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다 별로고 나는 우월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인간, 이런 오만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열등감, 초조함, 강박증, 심지어 막 망상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피해의식, 저 사람 나 지금 비웃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 근데 그런 감정들에 휘둘린대요, 인간이. 행복에 휘둘리고 아름답고 기분 좋은 감정에 휘둘리는 건 너무 좋아. 즐거움에 휘둘리는 사람은 굉장히 에너자이저하고 굉장히 기분 좋겠지? 근데 아름답지 못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겠지? 인간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감정을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는데, 이 감정 중에서는 부정적인 감정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실수와 트러블과 오해와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면서 유치원에 선생님이 없는데 애들만 70억 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 제대로 된 규칙도 없이. 자, 규칙이 있기는 해. 근데 그 규칙을 통제하고 만드는 사람들도 7살인 거야. 아이들의 세상인 거야. 막 저쪽에 애들은 물건 훔치고 옆에 친구 때리고, 저쪽 애들은 심지어 어디서 갓난 애기를 데려와가지고 지들이 애기를 키운다고 7살짜리가 애기를 키운다고 저러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대환장 파티인 유치원에서 많은 유치원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두려워, 화가 나, 속상해, 저 사람 거 뺏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내 보호자가 날 막 때리고 날 사랑해주지 않고 뭐야, 이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좀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혼자 이렇게 좀먹어 들어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픈 만큼 사람은요, 꼭 주변에 티를 내고요, 꼭 주변을 못 살게 굽니다. 원망을 한다던가, 불평불만, 신랄하게 남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들 상처 준다던가, 누군가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다가왔을 때 의심을 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무시한다던가, 여기 있는 인간들 다 한심해, 나 이 한심한 인간들 상대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던가. 근데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팀플레이 해야 되는 집단에서,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굴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던가, 관심 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자르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모든 비즈니스 관계를, 사람들 완전 다 별로고 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껴있기 싫고, 내 자신 눈 가리고 아웅해, 내 자신 그래도 떳떳한 인간이야, 사람들 정말 한밀라, 왜 착한 척하지? 왜 행복한 척하지? 정말 짜증나, 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저런 행복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들 분명히 가식일 거야,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비틀린 마음으로. 자, 요런 마인드의 사람이 아름다운 행동을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래요. 사실은 대부분 이래요. 이거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음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움직임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싫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좋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가 계속 게으름 피우고 안 하고 난 결국에 이걸로 할래, 두려우니까 내 이성을 따라갈래, 나의 마음은 사실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두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을 따라가요. 내가 뭔가를 좋아해, 근데 그걸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그럼 두려움 따라가요.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해, 근데 내가 졌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길을 잃을 것 같아, 그럼 두려움이랑 내 즐거움, 사랑이랑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이겨요. 그 두려운 거를 메꾸려고 가, 안전한 길을 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고 안정적인 길을 갔다는 거는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더 감정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내가 싫어하는 거에 있어서는 늘 지금까지 게을렀어, 내가 어렸을 때나 조금 성실했지, 내가 성인이 될수록, 특히 대학교 들어가서는 내가 싫어하는 걸 성실히
성실히 하는 타입이 아니었어. 점점 더 성실도가 낮아지는 거 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곡선 그래프 예측 가능한 것들은 난 더 게을러질 거라는 거야. 싫어하는 거에 한해서. 하지만 좋아하는 거에 한해서는 옛날보다 더 부지런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려고 해도 못 따라줄 것 같고 내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내가 이 싫어하는 길을 선택하면 난 망할 것 같아. 이런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을 때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안 해봤던 길이고 난 그렇게 창의적이거나 뭔가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뭔가 두렵고 엄마 아빠가 동의 안 해줄 것 같고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이끌고 갈 자신도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남들 다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할 때 나 혼자 딴짓하는 거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간 건데 난 이성적인 인간이야.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이성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간 거야라고 착각을 하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성적인 척하는 이성적이고 싶어 하는 감성적인 존재라는 거 또는 이성적이려고 감정을 막 끌고 가는 존재라는 거. 어떤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게 인간인지라. 근데 그 동기가 감정인데 그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기 많이 쌓여있는지라. 좋은 감정들은 느껴보고 배출을 하는데 안 좋은 감정들은 안 느껴보려고 여기 누적을 시켜놓고 심지어 주변 상황이 개판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감정이 이러니까 자꾸 그것들을 증폭시키면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들만 느끼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죠? 이끌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 뭔데? 내가 질투심이 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업적이라던가 그 사람의 노력을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그걸 빼앗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건 성숙하지 못한 마음이야.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뭔가 노력을 했겠구나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은 저걸 가질 자격이 없고 저 사람 걸 뺏어서 내가 가져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숙하지 않은 마인드야.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또는 내가 이 음식 너무 맛있어서 저 친구랑 돈 똑같이 냈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 고기 5점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빨리빨리 먹을 거야. 그러고 싶겠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은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기의 속도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눈앞에서 물건이 막 화려한 게 있는데 훔치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여서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가짐을 다독이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가정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주먹부터 나가면 안 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건 안 돼. 아무리 너 자신이 싫어도 너 자신을 때리는 건 안 돼. 아무리 다른 친구가 싫어도 그 친구를 따돌리는 건 안 돼. 가정교육이에요. 교과서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식이 좀 다르고 예의 기준이 좀 다르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이건 상식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고 이 본능을 다독이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어디서 대놓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부모들이 그런 행동은 창피한 거란다 하면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알려줄 때 부드럽게 알려주는 부모도 있고 굉장히 수치심을 주면서 너 어떻게 6살이 그런 행동할 수가 있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는 어디 가서 엄마 아빠 딸이라고 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모도 몰라서 방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밖에서 그런 짓을 하다가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좀 봐. 어머 세상에 가정교육 제대로 안 받았나 봐. 저런 것도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규칙이거든. 그리고 부모님도 그런 면에서 지성인으로서 굉장히 고등한 가정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일단은 가정 내에서 관계를 화합을 하는 법,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랑 잘 소통하고 잘 지내는 법, 부드럽게 싸우는 법 이런 것들 모르잖아요. 부모님도. 가정교육 받을 것도 없고 받을 시간도 없고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거의 중요성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세상에 막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른으로서 뭔가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5번째로 타인과 관계 맺고 같이 지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친구 사귀는 것도 되게 무섭고 힘들었잖아요. 친구를 못 만나면 너무 외로웠어서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들 보고 마이쮸 스킬이라도 마이쮸 먹을래? 과자 먹을래? 이러면서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우고 막 이랬던 거지 사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소통의 스킬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막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같이 먹자고 해봐 이러면서 막 어렸을 때 엄마가 친구랑 같이 나눠 먹자고 해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학교 다니기 전에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 어떤 부모들은 친구를 사귀는 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줘요.
가르쳐줘요. 근데 대부분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그것들을 그냥 교육기관에 다 맡겨버려요. 근데 그 교육기관에는 총체적 난국의 애들은 많은데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한 명만 케어해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돌발 행동을 많이 해. 상식이 없거든. 가르쳐야 되는 건 너무 많고 애들이 말도 잘 안 통하고 근데 선생님 한 명한테 책임져야 되는 케어해야 되는 애들은 또 너무 많은지라 직업의식이 투철해도 어려운데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이들 대하는 법을 잘 모르고 아이들을 아끼기만 하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되지 않은 인간들이 지금 어른이 돼서 돌아다녀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교육이라는 거는 마음과 지식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어떤 선생님들이 진심이 없었거나 의지가 부족했던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의지도 없었겠지만 진심과 의지가 있어도 그걸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교육이라는 건.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내공도 필요한 건데 그럴 교육자들이 없고요. 그런 교육기관이 없고요.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는데 사회에서도 못 받고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거기서 살아남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친구가 없고 전 분명 악한 마음도 없고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고 요런 이제 미운 오리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기본 교육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암묵적인 규칙과 룰을 눈치로 배워야 되고 근데 심지어 규칙을 어겼다. 그럼 조용히 멀어지고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지 왜 매장이 당했는지 안 알려주고 본인은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예의와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왜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왜 배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의와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표면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만 도덕책에서 띡 이렇게 서로 친구를 만나면 사이좋게 지냅시다.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날 미워하는 친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안 나와 도덕책에. 날 미워하는 친구란 전제가 없어. 이 도덕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전제거든. 세상이 아름다울 거라는 전제로 이 규칙을 알려주는 거라서 세상은 아름답지 않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면서 추잡스럽게 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덕책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예의와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거를 배웠어야 됐는데 예의와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야. 난 손해본다 이거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진짜 장황한 교육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자면 친구들하고 뭔가 나눠먹는 즐거움을 어렸을 때 겪어본 사람은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아, 내 걸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선물해줬을 때 나도 기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조금 해버릇한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내 걸 그렇다고 다 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워서 적당히 중심을 갖추면서 적정선에서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겪어보면 자기 거만 소중하고 남의 건 안 소중해.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부모가 알려줘야 되거든. 그리고 사랑과 배려와 이타심과 조화로운 그런 것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의지로 안 되고요. 갑자기 안 되고요. 책 읽는다고 뿅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피어나고 이타적이고 뭐 이런다는 건 다 총체적으로 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나 아닌 다른 외부 세상에 관심이 생긴다는 건 첫 번째로 외부에서 뭐 얻어낼 게 있을 때 관심이 생깁니다. 얻어내려고 외부를 보는 건데 뭐 나눠주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논외고 두 번째로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겨서 주변 둘러볼 여유가 생겼을 때 세 번째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나눠주고 싶은 그런 넓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나눠주는 법도 표현하는 법도 알 때 이거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자기만 보여요. 그리고 주변 눈치 보는 거는 눈치가 또 아예 없진 않아. 받아먹으려고 친절, 배려, 사랑 받아먹으려고 그런 쪽으로만 발달되어 있어요. 그때만 선택적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진짜 객관적으로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는 그런 시야는 자기가 치유가 된 만큼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는 만큼 나의 문제가 지금 나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만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지도 모르고 개판인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사랑도 배려도 친절도 이타심과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것도 다 못해요. 상황이.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라던가 그 사람이 악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태예요. 살이 찐다. 어떤 사람의 몸에 살이 찐다는 거는 내가 지금 활동하는 것보다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활동하는 것보다 적은 열량을 섭취를 했는데 살이 찌는 이유는 없잖아요. 몸이 아파서 붓는 게 아닌 이상. 그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고 여유롭지가 않은데 자꾸 남들이 보인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남들이 보인다. 그래 저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힘든데도 그거는 사랑을 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 거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좋았거나 헌신도요 달콤함이 있거든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는 주면서도 여기에 느껴지기 때문에 헌신도요 중독이 돼요. 자기 갉아먹으면서 중독이 돼요. 뭐랄까 동아줄 잡듯이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 헌신적인 사랑에 매료가 돼버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관계를 맺는 방법을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요. 이런 사람하고는 이렇게 맺으세요. 저런 사람하고는 저렇게 맺으세요. 나 자신하고는 이렇게 맺으세요. 이것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불행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지로 인해서 그릇된 선택을 내려요. 자식을 학대하고 싶어서 낳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자식을 학대하려고 낳은 부모는 없는데 왜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는 많죠? 가스라이팅하고 때리고 구타를 하고 왜 그렇죠? 무지해서 이기적이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그래서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하고 그게 악행이 되기도 해요.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이 불완전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기대했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저거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얼추 공유가 돼요. 근데 거기서 눈치껏 공유를 못한 사람은 소외를 당해. 근데 그런 공유 과정이 일어나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왕따가 생겨. 왜냐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모든 애들이 알고 있진 않거든. 한 명이 조금 뭔가를 알고 있어. 또는 여기에 있는 애들 다 몰랐어. 근데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도태되는구나. 이러면 소외당하는구나. 이러면 손가락질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초중고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익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서세술화에 능하고 사교성이 좋은 애로 거듭나. 또는 사실 옛날부터 걔는 그랬다. 그러면은 걔는 집에서 그런 교육이 잘 된 애예요. 또는 누군가는 평생 그러지 못했다.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낮아요. 그걸 자기 기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년 시절의 기억을 아직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값을 못 벗어나고 청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 안 돼요. 정하실 수 있으니까.